네, 반갑습니다. 2월 14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사랑의 초콜릿을 또 다들 받으셨죠? 설마 못 받으시진 않았죠? 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랑의 기운을 담아서 오늘은 달콤 쌉쌀한 인기 검색 종목. 어떤 종목들을 또 그렇게 달콤 쌉싸름하게 검색들을 하고 또 찾아보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기 검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좀 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진단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요. 왜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왜 내가 가진 종목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초콜릿을 주고 그 다음에 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초콜릿 안 줄 거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뒤끝 장렬이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인기 종목, 최근에 가장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삼성전자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재용 회장한테 초콜릿이라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재용 회장 밈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 지금은 사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출하. 자, 이제 명절 지나면 바로 이제 그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은 HBM4에 대한 그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었죠. HBM4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한 6월경쯤에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뭐 물량적인 측면의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좀 압도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양산을 시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양산과 출하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뒤쳐져 있다는 건 아니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이닉스가 뒤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후발주자로 있었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삽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할 거고, 저는 팔았죠, 오히려. 저는 매도를 오히려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뭐, 매출이 뭐, 170조 나올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뭐, 24만원까지 목표주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24만원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18만 원이거든요. 근데 24만 원까지 가면은 6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6, 38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3분의 1, 즉 33%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33%는 큰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정말로 증거사 목표치까지 도달해서 24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33% 먹고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뭐 물론 5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가기는 가겠죠. 언젠간 갈 텐데 그 이번 사이클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뭐 상승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24만 원까지 간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게 33%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가성비를 따져요. 예전에는 우리가 5만원대 매수해가지고 여기 15만원 정도에서 매도할 때는 이게 200%란 말이에요. 요거 지금 해가지고 절대 200% 못 먹거든요. 저는 항상 주식은 그렇게 생각해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자. 요건데, 자, 좋아요. 일단은, 뭐, 수익에 대한 포지션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내가 3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18만 원이니까 사가지고 뭐 한 20만 원까지 가자. 20만 원까지 가면 2만 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한 10몇 프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다가 리스크를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뭐 한 24%, 24만 원이 아니라 한 28만 원쯤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죠? 28만 원, 27만 원, 28만 원쯤 가야지 한 50%라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자, 솔직히 지금 28만 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쉬운 스코어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서 얼마나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전망이나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AI라든지 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 그 계속 뭐 돈을 쓴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돈을 쓰는 거 걔네들이 돈 써서 망가지는 거야 뭐 그렇다 쳐. 네, 하지만 그 돈은 누구한테 쓰는 거야? 나한테 쓰는 거야. 삼성전자한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국이 빠지든가 말든가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거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앞으로 뭐 세계 시장을 점유한다 뭐 앞으로 HBM이 잘 된다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싶으신 건가요? 33%가 여러분들 최대 목표치인가요? 뭐 그러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3%에 대한 수익을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불안하죠?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업 내용에서는 깔 게 없어요. 약간 네 지금 HBM이나 실적이나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준이면은 약간 고평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 자기 적정 가치를 조금 넘어선 듯한 느낌. 네, 그렇게 보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5만 원 할 때 삼성전자를 12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했잖아요. 12만 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한 단계 더 올렸어요. 한 1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해 가지고 지금 15만 원에 이제 매도를 최종적으로 때린 건데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가치는 나는 모르겠다. 이 이상은 내가 계산이 안 된다.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을 훨씬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은 저는 네, 매수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익을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 나는 5만 원 사가지고 또는 6만 원 사가지고 또는 한 8만 원 사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20만 원까지 가면 100%가 아니라 150%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더 들고 가겠다. 그럼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더 갖고 가겠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의견은 조금 보류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5일선,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셔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고 고민을 하신다면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노리고서 들어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유의 의견이지 보유의 관점이지 매수의 관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은 좋아요. 뭐 깔 게 없어요. 삼성전자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이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얼마의 목표 주가를 갖고 가시려는 겁니까? 30%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말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증권사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더 많이 먹으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0%가 작은 수익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죠. 네,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30%가 맥시멈이야 라고 한다면 예, 꿈이 지금 30%가 맥시멈이다라고 한다면 좀 서글프지 않나요? 30%는 가는 과정이고 100% 또는 200%도 먹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할 때 나는 30%의 이렇게 천장이 닫혀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매수는 아니고요. 매도는 네, 좀 더 밀어서 하셔도 됩니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보고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뭐 지금은 당장 보유하신다? 네,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하이닉스 볼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더 일찌감치 팔았어요. 외국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지금 30만원 정도 때 팔았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 부분은 전부 다 개인들이 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기관들도 같이 따라붙기는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거의 매수가 압도적으로 들어왔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2025년도에 거의 왕이었잖아요. HBM3E 왕.
삼성전자 일찌감치 따돌리고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완전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무너지죠. 이 이야기도 예전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하이닉스에게 목매달고 있을까? 서로의 목줄을 꽉 쥐고 있을까?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 삼각구도가 과연 계속 연결될까? 아니겠죠. 네, 다른 2차 밴드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엔비디아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나의 목줄 쥐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야 하이닉스가 물건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지? 큰 약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다리를 놓는 거고 하이닉스도 물량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기업들에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또 물량 공급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자, 일단 그렇게 되는 건데 삼성전자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떠오르고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둔화가 될 것 같고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 하이닉스가 워낙에 저평가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도 저는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이닉스를 우리가 처음에 8만원 정도부터 사기 시작했죠. 8만원, 9만원, 10만원 해서 평단가가 11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그때 매도했을 때도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30만원 정도에 매도했을 때도 제법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거의 대박이죠. 8만원에 사신 분들은 10배잖아요. 1000%. 자, 10배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이클은 끝났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포인트들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은 보통 주가가 한 번에 빵 땡길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10배 정도가 가장 맥시멈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2000% 3000%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흐름을 끌고 가는 경우죠. 물론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2, 3년 제가 매수를 했을 때가 22년 말이었으니까요. 23년 초, 22년 말, 여기 8만 얼마였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었으니까 지금 하나, 둘, 거의 한 3년 정도 진행된 거잖아요. 3년 동안 1000%.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그죠?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아까처럼 또 다시 계산해 봐요. 지금 목표 주가 120만원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120만원. 자, 하이닉스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88만원이라 칩시다. 88만원에서 120만원 가려면 22만원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보다 삼성전자보다 더 작습니다.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죠? 22 곱하기 4는 88이잖아요. 4분의 1입니다. 40분의 1이면 25%. 자, 25%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 물론 몰빵 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목표치가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네, 전부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겠죠. 120만원이 아니라 주가 또 올라가면 목표 주가 또 올리겠죠. 150, 200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느냐 이거든요. 지금 88만원까지 올라간 하이닉스를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100만원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100만원을 넘기는 종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100만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90만원대 왔다리 갔다 할 때 100만원 넘어갈 것이다. 100만 넘어갔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도 그때도 진단할 때 100만원 여기 100만원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100만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100만 원까지만 가면 1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2만 원이면은 이 수익률이 더 내려가요. 자,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수익을 빵빵하게 올리고 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흥분해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 맞는 겁니까? 증권사가 제시한 최고의 목표 주가, 최고 수준에 124만원 찍는다 하더라도 25%밖에 안 돼. 25%밖에 안 된다고 하면
124만 원이면은 25%가 아니죠? 조금 더 되는 거죠? 네. 88이고 124니까 네. 이게 16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 이러면 3 네. 얼마예요? 얼마? 네. 12만 원을 더하면 되잖아. 36만 원이죠? 36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40%쯤 되는 건가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36 나누기 88이 되는 겁니까? 네. 40% 정도. 40% 정도면 해볼만 한가요? 네. 40% 정도 해볼만 해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어쩌다가, 100만원 얘기했을 때 그랬죠? 100만원. 100만원 목표 주가로 했을 때, 네. 12만원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25% 정도가 되는, 25%가 안 되는 거죠? 100만원이면은 12만원. 네. 아까 20 얼마? 그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아무튼, 보통은 이제, 100만원 가도 12만원, 12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거니까, 뭐, 수익률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124만원을 간다 그러면은, 한 40%가 조금 안 되겠죠? 네, 40% 조금 안 됩니다. 왜냐면, 88만원이니까, 네, 40%가 조금 안 돼. 40% 정도 된다고 칩시다. 40% 정도 된다 치면, 그게 최종 목표치라고 본다면, 조금 매수하는 게 좀 우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회사는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목표치가 리미트가 40%래요. 조금 약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오늘은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분석보다도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들.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사랑해요 하이닉스. 그런데 뒷맛이 조금 쌉쌀하니 뭐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 옛날에 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에다가 술 넣어가지고 주는 거 많이 아세요? 그거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달콤 해롱해롱. 네. 그런 것처럼. 과연 이 자리가 매력적인 매수의 자리인가?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보유죠. 네. 보유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직 21선 추세 깨진 거 아니죠?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회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대감 여전하고요. 열심히 또 HBM 만들어서 우리나라 위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 그렇게 높게 올려잡기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기업의 그 성장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냥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리미트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애매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싸지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가가 관심권에 들어갈 만큼 가격이 싸지게 되면 사실은 네 조정은 상당히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똑같네요. 네, 보유는 지금은 괜찮지만 매수 의견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도 팔았어요. 네, 내가 팔아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만한 여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미래에셋 증권. 야, 요거는 잘 나가요. 네. 요즘에 증권주들이 그냥 빵빵빵빵 잘 나가는데, 요는 이제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 컨설팅이 코빗의 지분을 92% 인수해가지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네, 거기다가 이제 금융상품하고 연계, 뭐 등등등. 가상자산 기반. 이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이버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 주체가 상장사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죠? 거래소를 가지고 있으면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또 ETF. 네, ETF 팔아먹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 요소가 막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다 해가지고 올라올 때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도 무조건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접근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홀딩 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죠. 5일선 짱짱하죠. 22선 짱짱하죠. 이격이 좀 벌어진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과매수라는 거, 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빼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인데, 지금, 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목표주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네, 물론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자, 증권주는 시장의 포인트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시장 포인트.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5,500포인트죠? 5,5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지금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증시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증시.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 말씀해 보세요. 뭐 7,000 정도까지 외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1,500포인트잖아요. 1,500포인트가 더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7,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얘는 목표 주가 어디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보통은 한 10만원 정도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할만해요. 네, 할만해. 왜 6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할만하죠. 그잖아요. 6만원이 10만원짜리면은 거의 한 60, 70%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괜찮은 거지.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7,000포인트 도달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5,000포인트는 뭐 언제건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번 연도가 아니라도 도달이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그랬죠. 대형주도 올라가면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5,000포인트는 그래 가능성이 있어. 이러다간 6,000도 가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7,000은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들. 자, 일단 6,000포인트라는 부분들 생각해 봅시다. 6,000포인트까지 하면 5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 500포인트 가면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500포인트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가면 6만 5천원 한 7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증시가 만약에 꺾인다라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꺾인다라면 요거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바로 밑으로 연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난 좀 더 보유해야지가 되는 거지. 맥시멈에 대한 포인트가 딱 갖춰져 있으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큼 먹을 수 있는 거지? 10%? 야, 10% 먹자고 이거 들어간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미래에셋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갖고 계시면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죠?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포인트나 전체적인 내용들, 호재성 재료 다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면 차익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저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홀딩만 하세요. 홀딩만.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홀딩은 괜찮지만 매수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이후로도 또 주가 올라왔죠.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되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건 별로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가요? 네, 지난주 2월 7일인가요? 네, 그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네,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10% 뭐 이런 게 목숨 걸 만한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반짝반짝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딱 정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큰 수익을 노려야 돼요. 큰 수익을 노려야지 중간에 네, 어설프게 들어갔다간 변동성에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볼까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네, 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야.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라, 일단은 매수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네, 달콤하기는 한데, 싹 받아먹기는 애매한 그런 것들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약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주 이야기 이런 거 계속 나오죠. 25년도에 수주가 14조, 15조 가까이 나왔었죠. 네, 많이 나왔었고, 원전, 가스 터빈, 등등등등등등,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걔네들이요. 웨스팅하우스인가요? 걔네들과의 그런 불공정 계약도 있었고, 실적이 좀 줄었어요. 2025년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줄었죠. 그래서 1조가 안 되고 지금 확정이익을 보니까 7,600억 정도 네,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템포 올라간 모습인데 저 밑에는 치지 않고요. 네, 여기 한 2023년도부터 봤을 때 한 템포.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원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올라가고 나서 주춤주춤 하기는 합니다. 주춤주춤 하기는 하는데 과연 여기가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도 또 해봐야 됩니다. 네, 또 해봐야지 돼요. 지금 96,000원입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추세도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반도체나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얘는 지금 보면은 뭐 한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어떨까요? 15만원까지만 가도 이거 한 50% 나온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수주를 많이 해놨으면 이게 앞으로의 실적으로 차곡차곡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자,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 부분 다 아시죠? 수주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나 2025년도 영업이익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웠죠. 조금 줄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생각했던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보면서 계속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정도 규모의 매도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 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살까요? 딱 물어보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어차피 상승 포인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거는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죠. 네.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네.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삼성전자가 먹을 수 있는 한 리미트,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먹을 수 있는 리미트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마음 놓고 올라간다면 그것들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익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경계감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매도를 해볼 만한 이슈는 없죠. 네, 그런 악재는 없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뭐 한 80만원 아래쪽 75만원 막 이렇게 75,000원, 8만원, 7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죠. 그냥 홀딩만 잘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가볍게 그냥 홀딩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도 저는 매도를 쳤어요. 네, 매도를 다 쳤고요. 요것도 19만 아시죠? 이거 100% 좀 넘어가가지고, 100% 좀 넘은 게 아니네요. 많이 넘었네. 한 150%? 네. 저 밑에 사신 분들은 뭐 200%까지 나오셨던데, 뭐 100% 정도는 나온 거죠. 19만원을 다 기억하시죠? 최근에 매수한 게 19만원이니까, 19만원. 그래서 더 싼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더 많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매도를 다 쳤고요. 자,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저평가 국면이죠. 저평가 국면이고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차 EUB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이것도 실적도 조금 줄긴 했지만 관세가 계속 괴롭히죠. 그리고 지금 관세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도 올리겠다 뭐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간 게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 제가 뭐 관세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서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로봇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보선 다이내믹스 로봇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그래서 매도 친 거거든요. 로봇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얘는 지금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로봇으로 올라갔어요. 로봇으로 간 거 좋은데 로봇하고 같이 엮여서 막 가다 보니까 로봇주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하면서 단기적 고점을 찍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눕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인데 시장이 안 빠지니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당 뭐 6%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뭐 이거 뭐 150% 수익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얼만큼 더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내가 저 위에 수익을
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2, 3%더 먹으려고 10%의 리스크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도, 물론 외국인 매도가 정답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아까 30만 원에 열심히 팔았지만 88만 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열심히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저보다 더 일찍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위에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열심히 팔고 있는 요 상황 이후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50만 원이지만 100만 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50만 원인데 100만 원 가면 그게 겨우 100%입니다. 현대차를 지금 목표주가 100만 원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당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게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10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다라면 네, 그럴 필요까지는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 기대 수익률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거사 리포트가 정말 초콜릿처럼 아주 달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쌉쌀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먹어보면 왜? 카카오가 99%라서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카카오가 99%라기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재수없게 떨어지게 되면 아주 크게 변동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네, 기대를 걸고 매수했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골치 아프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편하게들 생각하시고요. 어쨌건 저는 매도를 다 했고 매수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차익 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편안하게들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근데 차익 매도를 해도 나중에 또 다시 사야 돼요. 네. 자동차는 이렇게 금방 죽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좀 낮춰지면 저는 지금 보면은 한 35만원 아래쪽 네, 32, 3만 원 정도 나오면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현대차도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잡아드렸잖아요. 3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훨씬 더 위쪽에서 팔아먹은 거죠. 네, 그래서 수익은 참 더 많이 보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저는 갖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평가. 그 다음에 지지선을 본다면은 47만 2천 원쯤 되네요. 여기 이탈하면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도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매수 의견은 없어요. 자, LG전자 볼게요. LG전자는 요것도 뭐 로봇하고 엮였다 뭐 그런 얘기 있었나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빵 하고 뛰었었는데 저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안 되죠. 네,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올라타고 있죠. 추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올라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돌아설 때, 하단에서 돌아설 때, 이럴 때만 매수하셔도 깔끔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오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또 지지가 나오겠죠. 자, 보통 이렇게 짱대 양봉이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 보시면 되는데 거래가 줄었죠. 자, 그럼 이거는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나쁜 신호 아니고 추세는 좋아지고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이 당장 매수할 타이밍인가? 그거는 잘 모른다. 왜냐면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10만원, 10만 5천원 정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몸통을 다 깔아뭉개는 건데 이렇게 올라간 몸통을 다 깔아뭉개게 되면 사람들이 열받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거래량 터지고 나서 주가 떨어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지지라인 때 지금 여기 한 10만원에서 조금 아래쪽인데 요런 여기까지 주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횡보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을 저렇게 최근에 보지 못했었던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에서 짱대 양봉이 빵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 없는 상태로 조정이 들어간다면 바로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10만원 근처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막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게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시점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어제 그저께 같은 때 다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갖고 있었으면 매도를 다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하루는 보더라도 이틀은 안 봤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올라가면 괜찮은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105,000원 아래쪽까지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저 위치로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LG전자를 매수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저 위치, 근데 당장 떨어지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실 필요성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 뭐 제품 가격 많이 올라서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매도 시점을 살짝 놓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유를 해보면서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명절 지나고 나서 좀 떨어져가지고 11만 원까지 빠졌다. 그럼 더 매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매도 시점이 살짝 어긋난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가도 보유, 내려가도 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매수는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상황 보고 네, 지지선 확인하는 거 보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콤 쌉쌀한 종목 6개를 또 봤는데 인기 검색 순위 1등부터 쭉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인기가 많고 막 그런 종목들은요, 매수 시점을 잘 안 줘요. 네, 보통은 인기 없을 때 사가지고 인기 있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건져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이 지금 자리가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기업의 어떤 그 분석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거 사면 최대한 얼마나 먹을 수 있지? 뭐 10%? 20%? 30%? 뭐 나는 그 정도만 원한다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원하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연휴 첫날이니까요. 요렇게 뭐 되게 길게 했네요. 네, 말하다 보니까 좀 오래 했는데, 자, 연휴 첫날 잘 보내시고요. 오늘부터 벌써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 계시죠? 네,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명절 보내시고, 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안전한 여행길 또 보내시고, 자, 푹 쉬고 푹 놀다가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그 월급 종목, 네, 월급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